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수행평가 공지하고 또 수행평가는 쪽지시험을 보게 될 텐데, 쪽지시험에 대한 간단한 개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쪽지시험은 쪽지시험 형태로 이제 수행평가가 진행이 될 테고요. 기체의 성질 단원에서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체의 성질에서 이제 기체 입자의 운동과 기체의 부피 변화 이 단원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은요, 자, 서술형입니다. 자, 서술형 형태로 이제 쪽지 시험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시험 시간은 한 15분에서 이제 20분으로 선생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제 등교를 하면은 선생님이 한 번 더 이제 쪽지 시험과 관련해서 내용을 쭉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시험 시간이 15분이 될지 20분이 될지 이제 그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문제 수의 경우에도 이제 쉬우면 10문제 정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려우면은 한 5에서 8문제 이렇게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문제 수는 지금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선생님이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이제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주에 등교할 때 이제 선생님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께 나눠주던가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랑 함께 풀어보면서 그냥 뭐 따로 학습지가 제공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 화면 보면서 빔 프로젝트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선생님 두 번째 시간 오늘 영상 길이가 좀 짧으면 이제 연습 문제를 이제 줌 통해서 이제 파일이 이제 전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로 넘겨주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범위는요, 여러분들 교과서 125쪽부터 자, 시험 범위는 155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과서 12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또 이제 스스로 점검하기라고 해서 문제도 여러분들 많죠. 문제도 한 번씩 꼭 풀어보세요. 문제도 꼭 풀어보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체의 성질 배우긴 했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다 어느 정도 까먹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이 되어야 된다고 선생님 예전에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기체의 성질 단원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단원 요약 개념 정리 학습지입니다. 선생님이 아마 저번 주 금요일쯤에, 그죠? 우리 등교하는 날 마지막 날에 종례 시간에 아마 우리 반 친구들이 나눠줬을 겁니다. 그래서 한 5장 정도 되고요. 자, 이 파일이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줌을 통해서 보내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서 따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요 학습지를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체를 이루는 입자 단원에서의 내용 정리입니다. 자, 먼저 기체의 성질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입자들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자 모형을 통해서 기체의 성질을 예상을 하고 상상을 하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닿는 모양이나 틀에 관계없이 공간을 가득 채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3번 기체를 이루는 입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물질의 상태 변화 단원에서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액체, 고체 성질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계속 볼게요. 자, 풍선이 나와 있죠. 자, 기체 입자가 풍선 안에 골고루 퍼져서 풍선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이죠. 또 시간이 지나면 고무풍선 벽을 이루는 입자들 사이의 틈으로 빠져나와서 풍선의 크기가 작아지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어떤 행사에서 받은 풍선들이 집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풍선을 한 번씩 사서 놀다가 이제 방 구석에 이제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그 풍선을 살펴보게 되면은 풍선이 쭈글쭈글해졌던 경험들을 다들 한 번씩은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기체의 성질 단원에서 이제 과학적 원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 풍선 벽은 틈 사이가 살짝씩 벌어져 있어서 기체 입자들이 그 틈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과학적 원리로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자 모형입니다. 자, 기체 입자와 같이 크기가 매우 작아서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대상을 간단한 모형으로 이용하여 나타낸 것을 이제 입자 모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체 입자의 모형을 이제 우리가 그냥 간단한 점 형태로 그림을 그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약 학습지입니다. 자, 입자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입자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확산과 증발이죠. 그래서 확산과 증발만 잘 알고 있으면 입자의 운동 단원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확산입니다. 자,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 퍼져나가는 현상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향수, 그죠? 향수를 뿌리게 되면은 향수 냄새가 이제 전체적으로 퍼져나가죠. 또 이제 음식 냄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기 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체는 스스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체 입자들이 확산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증발입니다. 자,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 자, 액체 상태의 입자 형태였다고 한다면 얘네들도 액체 형태여도 여러분들 스스로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바깥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증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발을 보면 대표적인 예시를 살펴보면 빨래가 마르는 경우가 있죠. 또 염전에서 이제 바닷물이 증발되는 경우, 또 어항속의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있죠. 확산과 증발의 입자 모형을 살펴보게 되면, 자,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향기의 확산은요, 이렇게 향수병 속에서 이제 뚜껑을 열어놓게 되면 이제 향기 입자들이 대기 중으로 빠져나오죠. 자, 이를 빠져나오면서, 즉 증발이 나타나면서 이제 공기 중에서 이 입자들이 점점 퍼져나가죠. 그러면서 확산 형태로 이제 모든 공간에 이 향수의 입자들이 퍼져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물의 증발입니다. 자, 물의 증발도 우리 입자들이 이제 스스로 운동을 하다가 대기 중으로 탈출을 하면서 이제 점점 물의 양이 이제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입자의 운동, 3번 입자의 운동이라고 해서 정의가 나와 있죠. 자,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정지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입자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입자의 운동의 증가는 확산과 증발. 자, 온도하고의 영향은 어떻게 되냐? 온도가 높을수록 여러분 입자 운동이 활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과 증발이 빠르게 일어난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겨울철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그냥 뜨거운 물을 냄비 주전자에 담아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요, 이제 샤워를 할 때 뜨거운 물은요 이렇게 김이 많이 서리죠. 훨씬 더 많이. 자, 그 이유는 이렇게 입자의 운동이 되게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산과 증발이 훨씬 더 잘 일어나는 거죠. 또 겨울철에 여러분들 그 뜨거운 물을 담은 냄비 또는 주전자
그래서 살펴보면은 김이 막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입자의 운동도 너무나 활발해서 확산과 증발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단화, 기체를 이루는 입자 단원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입자의 운동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의 압력이라고 나와 있죠. 기체 압력. 자,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압력. 자,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내용 정리 안에도 나와 있듯이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입니다. 크기. 그래서 이제 보통 넓이라고 하면 이제 넓이의 단위를 이제 뭐 센티미터 제곱 또는 미터 제곱, 제곱미터, 뭐 제곱센치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요. 아니면 뭐 킬로미터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면적을 의미합니다. 면적. 그리고 이 면적 속에 받는 힘을 얘기를 하죠. 힘은 우리 이제 뉴턴 단위를 배웠었죠. 뉴턴. 그래서 이 면적 또는 이 넓이에 받는 힘의 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작용을 한다. 또는 뭐 옆으로, 그죠?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이제 압력이 받을 수 있죠. 압력이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 받는 힘이 뭐다? 압력이다. 이 면적이 받는 힘. 우리가 압력을 느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몸이 하나의 면적이라고, 넓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오른쪽 손뼉을 한번 밀어보세요. 밀면은 이 오른쪽 손뼉이 느끼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힘을 바로 우리는 이제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의 크기는 같은 힘이 작용을 해도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뾰족한 뭐 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뾰족한 뭐 연필 심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뭐 압정이라든지. 그러니까 같은 힘인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점점점 좁을수록, 그러니까 10뉴턴의 힘을 요런 어떤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바늘침이 있다고 해보고, 하나는 굉장히 둔탁한 강목 형태로 되어 있는 나무 판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동일하게 이 벽에 힘을 가하게 된다면 이 벽에서의 면적은 바늘침으로 힘을 가할 때는 요 정도 면적이 되고, 그죠? 그리고 둔탁한 나무 상자, 나무 판자로 힘을 가하게 되면 이 정도 면적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바늘침으로 10뉴턴을 힘을 가할 때 훨씬 더 압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힘의 크기의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자, 2번입니다. 기체의 압력. 자,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는 기체 입자가 용기벽에 충돌하여 힘을 가하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써져 있죠. 자, 우리 방금 전에 기체 성질에서 기체 성질에서 스스로 기체 입자들은 움직인다라고 써져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체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을 하다가 용기벽에 충돌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체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기체 입자는 모든 방향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벽에서 이제 압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기체 입자가 용기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기체 압력이 커진다. 자, 용기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을수록이래요. 그러면 기체 압력을 높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하나, 운동성을 높이는 거죠.
운동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기체 입자 수 자체가 많아지거나,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운동성이 많아진다는 것은 기체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그죠?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기체 압력이 커질 테고요. 또 기체 입자의 수가 많아지려면 이 공기를 이 농구공 속에 기체를 주입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기체 압력은 어떻게 된다? 커질 수밖에 없다. 자, 기체 입자가 많을수록 그리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압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지구를 둘러싼 공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숨 쉬고 있죠. 숨도 쉬고 또 하늘이 파랗고 그렇죠. 자, 그 이유는 우리 지구는 중력을 갖고 있고 중력을 받은 그런 기체들이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대기라고 하고, 그 대기가 이제 압력을 제공을 하는데, 그래서 대기가 이제 압력을 제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대기압은 마찬가지로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지표 부분에서는 일기압이고요. 자, 그리고 공기도 기체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즉 중력을 받는 이유는 기체들도 무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지표 부근의 공기가 훨씬 많습니다. 즉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다? 공기가 희박해진다. 선생님, 그러면 어느 일정 높이가 올라가면은 완전히 공기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공기마다, 즉 기체의 종류마다 무게가 다 달라요. 수소는 여러분 굉장히 가볍죠.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원소들로 이루어진 기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가벼운 질량을 가진, 가벼운 무게를 가진 그런 기체일수록 더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기체는 스스로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무거운 녀석이 있고 가벼운 녀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가벼운 애들이 날쌔단 말이죠. 그럼 걔네들은 조금의 이제 운동성만 갖고 있어도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곳에서도 이제 기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에 기체 함량에 따라서 이제 고도 100kg 미만 또는 80kg 미만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가벼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고도가 100kg 미만인 경우, 즉 지표에서부터 고도 100kg까지 요 사이에서는 그래도 균질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km, 자, 지표로부터 고도 100kg까지 요 사이를 이제 균질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요 바깥쪽을 이제 비균질권이다. 그러니까 이 비균질권에는 가벼운 기체들만 존재한다 라는 것이고, 여기는 보통 섞여 있다. 자, 이렇게 섞여 있긴 하지만 기체의 기압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요, 기압으로 접근하면 이제 요런 형태로, 이제 곡선 형태로 점점 기압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공기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공기들도 스스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곳까지 올라온 녀석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100kg까지는 보통 섞여 있다고 보고, 100kg 이후부터 이제 비균질권, 가벼운 기체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소나 이제 헬륨, 이런 녀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압은 떨어지지만 지표 부근은 대개 1기압이라고 본다. 1기압. 자, 그 다음 소단원은 이제 기체 압력과 부피 관계죠. 그래서 우리 압력과 부피, 그리고 온도와 부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을 계속 했어요. 그죠? 우리 등교 주간에 실험을 통해서 많이 알아봤죠. 자, 그래서 한번 더 보면, 자,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커지면 이제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고,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작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 자, 이 말은 비례관계야, 반비례관계야? 자, 압력이 커지면 기체 부피는 줄어들고라고 했으니까 바로 반비례관계죠. 자, 근데 우리가 기체 압력과 부피 관계를 얘기를 할 때에는 온도라고 하는 변인, 온도라고 하는 새로운 변인은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자,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영향을 주고받는 요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변인은 온도, 압력, 부피인데 여기서 지금 압력과 부피 관계의 관계만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온도는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통제를 해줘야 된다. 일정하게 통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변인을 통제한다. 그래서 변인 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온도를 통제를 해놓은 상태에서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살펴봐야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와 입자의 운동 해서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변하면 기체 압력이 하는 압력과 외부에서 작용하는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기체 부피가 줄어들고 늘어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자, 이게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내부의 압력, 내부 압력, 외부 압력을 생각해 보면 내가 내부압을 인위적으로 바꿨어. 변화가 나타났어. 근데 얘는 일정하죠. 그러면 이 변화가 나타난 만큼 내부압이 변화된 만큼 부피 변화가 나타나요. 자, 부피 변화가 나타나면 자, 선생님이 실수로 그림을 지운 관계로 여기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봅시다. 자, 원래 상태의 형태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압력을 높이게 된다. 압력을 높이게 된다는 것은 이제 이 추 형태로,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힘의 크기니까 이 추 형태로 힘을 제공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추를 2개를 더 올렸어. 그러면 얘는 압력이 어떻게 돼요? 높아요. 압력이 높아진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과 맞아지려면 이 공간이 줄어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반대로 압력이 낮은 형태, 즉 2개의 추였다가 하나의 추로 바꿨어. 그러면 이 내부압과 외부압이 맞아지려고 어떻게 된다?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 확인을 할 수 있죠. 그죠? 자, 이 정도였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이 정도였다가 압력을 낮추더니 외부압과 내부압을 맞추려고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해서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높을 때 기체 부피가 줄어들고 기체 입자가 용기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여 용기 속의 기체 압력이 커지고, 자, 기체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 용기벽에 충돌하는 횟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용기 속 기체 압력은 작아진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에 관련된 현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잠수부가 내뿜는 공기방울은 수면에 올라올수록 점점 커진다. 즉 깊은 수심으로 갈수록 수압이 강해지기 때문에 점점 높아지면 어떻다?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피는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높은 산에 올라가면 대기압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기 때문에 봉지는 부풀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을 높은 산에서의 과자 봉지를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이렇게 산이 있죠. 자, 근데 선생님 아까 지표로 갈수록 지표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했어? 기압은 작아진다고 했어요. 그죠? 대기압은 작아져요. 대기압이라고 합시다. 대기압. 자, 근데
1기압에서의 과자 봉지가 이렇게 요만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갔더니 과자 봉지는 요만큼 부풀어 올랐다고 해봅시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처음에 1기압의 형태로 지표에서 외부로부터 힘이 계속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눌렀던 거예요. 근데 정상으로 올라가니까 어이구 또 졌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정상에서는 이 대기압이 줄어든 거야. 요만큼씩. 화살표의 길이로 대기압의 힘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줄어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바깥 그 풍선 안에 있었던 공기들이 더 바깥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거죠. 왜? 힘이 줄어들었으니까. 그죠? 내부압은 변함이 없지만 외부압이 변하는 것 때문에 부피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 온도와 부피 관계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체 온도와 부피 관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기체 온도와 부피 관계입니다.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 온도를 높이면 일정한 비율로 기체 부피가 늘어나고 기체 온도를 낮추면 일정한 비율로 기체 부피가 줄어든다 라고 써져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아까 압력과 부피 관계에서는 반비례 관계였죠. 온도와 부피 간의 관계는 보다 그렇죠, 비례죠. 자, 왜 비례냐? 온도를 높이면 기체 부피 어떻게 된다? 늘어나고. 자, 비례 관계죠. 자, 낮추면 또 부피는 줄어든다 라고 써져 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압력은 어떻다? 통제가 되어 있다. 즉 일정한 상태로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와 입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기체 온도가 변하면 입자수는 변하지는 않지만 운동 상태가 어떻게 된다? 달라지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상태는 활발해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운동 상태가 둔해집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화면에서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자, 온도를 높이면 이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온도를 높이면 이 기체 입자들이 어떻게 된다?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부피가 증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운동은 둔해지기 때문에 기체 부피는 감소하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리고 부피가 커진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을 먼저 보면 기체 운동이 활발해지면 용기벽이 강하게 충돌하고 기체 부피가 늘어나고요. 둔해지면 안쪽벽이 약하게 충돌하고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현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름철 햇빛이 비치는 곳에 이제 과자 봉지를 놓아주면 이제 부풀어 오르죠. 왜냐하면 여름철 햇빛이기 때문에 강하겠죠. 햇빛이 온도가 상승을 하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기체 입자들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기체 부피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줌 싸개 인형, 그죠? 우리 오줌 싸개 인형. 자, 처음에 오줌 싸개 인형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자, 3단계였죠, 여러분들. 그죠? 자, 첫 번째 단계 뭐였죠? 첫 번째 단계가, 그렇죠?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자, 두 번째가 다시 뜨거운 물에서 빼내서 차가운 물로 담가주죠. 그 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 뜨거운 물을 부어주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지웠네요. 자, 다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이었죠. 자, 뜨거운 물에 담가주는 이유는 뭐였죠, 여러분들? 그죠? 오줌 싸개 인형 안에는 공간이 있다고 했어요. 물이 차지할 수 있는 또는 어떤 기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공기들을 그 부피를 팽창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쓰면 될까요? 내부 공기 가열이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차가운 물은 내부 공기를 냉각시켜 주는 거죠. 자, 공기가 냉각된 만큼 여러분들 부피는 줄어들 테고, 부피가 줄어든 만큼 물이 흡수가 되는 거죠.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뜨거운 물로 부어주면 다시 공기는, 내부 공기가 어떻게 된다? 팽창이 돼요. 자, 팽창이 되면서 흡수되어 있던 물을 내보내죠. 물 방출.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오줌을 싸는 원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탁구공 펴는 방법, 열기구, 겹쳐진 그릇 분리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기체 성질 단원 모두 다 학습을 했고요. 기체 성질 단원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뭐 질문을 받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